안녕하세요. 영화 속 육아 이정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영화는요. 2017년 영국 영화인데요. 내 아내의 외출이라는 영화예요. 이른 그대로 아내가 이제 외출을 할 때는 아무런 근거 없이 외출을 하는 건 아니겠죠. 이 영화는 육아 우울증을 걸린 주인공이 여러 가지 내부의 신경의 변화, 그리고 정말 집을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의 자기의 회복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전 과정에서 잘 나타나는 육아 우울증에 관한 영화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사실 우울증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아이를 낳고 나서, 그리고 처음 부모가 되고, 또는 혹은 첫 출산 과정이나 양육 과정에선 괜찮았는데 둘째나 셋째가 생기면서 더 많은 육아에 시달리면서 우울감 같은 것들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우울증까지 발전하면 상당히 우리의 정신건강에, 그리고 일상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주죠. 근데 그 마음을 정말 세상 그 누구도 알아주지 못해서 더욱더 우울감에 휩싸이는 여성들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과정을 이제 이 영화에서 대단히 잘 함축적으로 나타내서 함께 보고 싶었는데요. 여기 첫 장면서부터 육아 우울증에 걸린 주인공이 어떤 신경을 가지는지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남편이 많이 사랑해 준다라는 그 사랑의 표현, 뭐 육체적 표현 또는 심리적 표현, 그 어떤 것도 받아줄 수가 없죠. 우울증에 걸렸다는 거는 이미 내 안에 외부에서의 여러 자극들을 대단히 건강한 상태에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막혀 있다는 거고요. 계속 눈물이 난다거나 또는 기분의 업다운이 너무 심해졌다거나 정말 이렇게 죽고 싶다 이런 마음도 많이 드는 그런 것이 이제 육아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우울이라는 감정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해 봐야 되는데요. 우울이란 감정은 뭘까요? 한마디로 그거를 얘기한다면 현실과 이상의 갭이 크면 클수록 우울은 우리에게 찾아오게 돼요. 그렇다면 초기에 아이 처음 부모가 되어서 기쁨도 되게 크고 충만감도 되게 클 텐데 왜 우울할까요? 세상에서 제일 처음으로 누군가를 온전하게,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24시간을 다 헌신해서 케어해야 되는 그런 아이들을 두고 우리가 느끼는 것은 책임감도 있고요. 그리고 대단히 버겁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일들을 하면서 이전의 내가 점점 상실되는 그런 기분도 느낄 거예요. 여기에서의 주인공도 역시 그런 기분들을 차곡차곡 누적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우울증이 폭발하게 되죠. 거기에서 장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아이들에게 원하지 않는데 아주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의 기복 때문에 아이들한테 대단히 난폭하게 하는 자신. 거기서 끝나지 않죠. 분노로 끝나면 좋을 텐데 우리 부모님들이 다 경험하시듯 아이한테 막 화를 내고 나면 어때요? 몰려오는 것은 죄책감 뿐이에요. 그러면서 더 허망해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공격의 화살을 쏘아가며 더 우울감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그럴 때 주로 하는 일들이 뭐예요? 뭔가 나를 좀 회복하려고 새로운 일을 개재해요. 여기서도 주인공이 타라가 여인과 일각수라는 그런 대단히 멋있는 그 미술 프로그램을 갖고 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남편의 반응이 저는 참 안타까웠어요. 누구보다도 타라를 사랑하는 그런 남편이지만 사실은 타라가 아이 키우는 일도 되게 이렇게 힘들고 또 자기도 이렇게 사랑해 주니 여기에서 되게 충만감을 가질 텐데 왜 저런 새로운 자기가 힘들 것 같은 저런 일을 벌리려고 하지? 라고 대단히 사실적으로 아내가 왜 그것을 찾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중점을 두지 않고
왜 또 새로운 일을 벌리려고 해? 그럼 더 힘들지 않아? 라는 그런 반응이 얼마나 그 타라에게는 절망적이었을까요? 결국 이 타라라는 한 여성은 엄마로서도 정말 존재하고 아내로서도 정말 좋은 아내가 되고 싶지만 또 하나 정말 나라는 진정한 타라가 누구일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인생의 여정에 서 있는 한 사람이잖아요. 그걸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 결국은 육아 우울증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 영화에서 안타까운 건 그 남편만의 자세가 아니라 또 친정 엄마도 같은 여자인데도 이것을 바로 그 타라의 심정으로 이해해 주지 못하고 네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겠냐, 아이를 잘 키워라. 사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세요? 친정 엄마들로부터. 그럴 정도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기를 찾는 과정에 있어서 협조적이거나 지지적이거나 박수 쳐주는 사람이 일도 없으면서 나는 나를 잃어간다라는 이 절망감이 육아 우울증의 대표적인 증상이 아닐까 해요. 결국 타라는 폭발하게 되죠. 이때는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자기의 우울증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결국은 집을 나가게 되는데요. 이 집을 나가서 되게 인상적인 장면은 그 미술관에서 새로운 남성을 만났을 때 당신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광고회사를 다녀요 라는 거짓말을 하게 돼요. 이게 단순한 거짓말일까요? 그냥 모르는 사람에게 자기를 노출하기 싫어서였을까요? 저는 가끔 부모 교육에서 그런 질문을 해요. 당신은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아이를 키워요 라고 아주 기쁘고 충만해서 대답하는 그런 부모님들 분명히 계시긴 한데요. 숫자로 보면 또 그것을 숨기거나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 보여요. 근데 저는 정말 그것이 자기를 그저 낮추는 또는 뭐 그냥 그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그 언어 안에, 그 워딩 안에 정말 자기의 정체감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전업주부로서 정말 가정생활, 가정관리를 잘 하는 그 하나의 대단히 어쩌면 자랑스럽고 충만한 그 직업을 나는 그냥 있어요 라는 말로 자기 스스로를 규정할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뭔가 다른 일을 찾아야 되고 내 일에 대한 프라이드가 적어지고 그러니 그 버거운 24시간을 헌신해야 되는 그 일에 무슨 사명감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 사명감이 사라지고 자기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그게 공허감이 되고 그 공허감이 깊어지면 우울증이 되는 거죠. 이 타라처럼. 그래서 이 영화를 함께 하면서 저는 그 대목에서 타라가 자기 부모로서의 자기 정체감 그리고 가정주부로서의 자기 정체감을 지금까지 정말 전혀 형성하지 못함으로 해서 이런 우울에 이르렀구나. 물론 심정적으로는 대단히 버거운 일을 하고 있는 처음으로 그 온전히 자기를 헌신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그 육아의 부담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그 일에 대해서 그 힘든 대단히 위대한 일을 정말 자랑스럽게 하는 그 정체감이 없으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만큼. 그래서 사실은 우울과 기쁨? 이건 어쩌면 반대말이라기보다는 어쩌면 내가 세상을 어떤 의미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게,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의 프리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그것의 해답은 무엇이었죠? 자기의 정체감을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그 자기의 정체감은 결국 무엇인가 상황을 만들거나 새로운 일을 벌리거나 뭐 이를테면 타라라면 미술학도로 막 변신해가지고 박수를 받는 꼭 미술인이 예술가가 되었어야 이 타라가 이 우울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보다는 자기 현재에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정말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갈 때 결국 이 현실과 아까 말씀드렸던 현실과 이상의 갭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우울할 수는 있다. 그리고 특히 부모는 너무나 많은 의무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더욱더 버겁고 그래서 더 우울할 가능성도 높다. 근데 그거보다는 이전에 갖고 있던 나의 정체감, 새로 생긴 나의 정체감의 밸런스, 그리고 수용, 그리고 그것으로 빛나는 또 자기 자신의 발견, 이것이
근원적으로는 육아 우울증을 해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열쇠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영화 어떠셨어요? 여러분의 의견은 저보다 훨씬 더 풍요로울 것 같아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더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